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버킷 스튜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버킷 스튜디오는 홀딩을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본절을 해야 될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차트 분석을 통해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재료로 움직이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일단은 평균값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평단이고요. 외국인이 4,800원, 그리고 기간이 4,650원, 개인이 4,970원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개월 평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1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5,670원, 그리고 개인이 5,770원, 기간계가 5,660원이다. 즉, 이 두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5,660원에서 5,670원, 이 두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의 평단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5,770원, 요 세 가격의 이 두 가격의 방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주체들은 다 수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규 진입을 노려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남들보다 비싸게 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이 가격대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더 끌고 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 자, 일단은 기간을 보면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 29일 있죠? 이때부터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매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57만 주로 찍히지만 실제로는 약 45만 주, 그러니까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부터의 수급을 봤을 때는 약 45만 주 정도를 아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여기에는 이렇게 찍히지만, 자, 실제로는 최근 매동을 보게 되시면 11월 3일부터 이때 이제 거의 비중이 없었다가 비중을 이렇게 늘렸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보유 수량이 이때부터 보면 되겠죠. 14만 5천 주에서 이때부터 늘렸으니까 약 여기서 14만 5천 주를 빼면은 41만 주 정도. 41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 즉 기관과 외국인 이 두 주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80만 주 정도 되는 거예요. 80만 주. 약 85만 주에서 90만 주 정도를 아직 주체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음봉의 모습을 만들어줬지만 아직은 죽은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킷 스튜디오가 조금 조정을 주고 갈지 아니면은 바로 갈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수급 상황과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그 이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평단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5,74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660원. 개인의 평단은 5,770원이었죠. 자, 그게 어떤 가격이냐면, 자, 일봉에서 5,740원을 받으려 보면, 지금 이 기준봉이 나왔잖아요. 상한가 기준봉. 그러니까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와 저가, 그리고 종가와 고가, 이 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자리의 이탈 여부와 지지와 저항 여부, 아니면 추가 돌파 여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매매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즉, 개인의 평단은 이 상한가가 나왔던 기준봉의 저가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평단 같은 경우에는, 자, 요때 저가죠. 요때의 저가 부분의 가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740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또 기준봉이 돼요. 왜냐면은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렸던 봉이거든요. 자, 이때 종가가 중요합니다. 이때 종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때 종가를 이날 살짝 이탈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날의 저가가 5,090원입니다. 5,090원. 그래서 이 5,090원이라는 가격의 방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5,730원, 5,740원과 5,090원 이 자리를 눌림목으로서 공략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는 진짜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트레이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버킷 스튜디오를 오늘은 제가 거의 차트적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주봉부터 시작을 해서 1봉, 그 다음에 60분봉, 5분봉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다가 이제 여기에서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돌파했던 중요한 자리가 3,810원입니다. 3,810원.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봉상 이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이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나는 자리가 3,810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되었고, 이 박스권의 중심 부분, 이 박스권의 중심 부분이 2,000원이라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810원이라는 가격은 여기인 거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가 5,740원이죠. 그 상한가를 찍었었던 저가 부근입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고가를 찍었었을 때가 7,890원이에요. 7,890원 라인이 여기입니다. 즉, 이 등분 대칭상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딱 보여요. 자, 보이시죠? 하나, 둘, 셋, 3등분. 거의 이 간격 대비 비슷하죠. 그래서 주봉상 놓고 봤을 때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더 크게 간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으면 될까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디냐? 9,840원. 그래서 9,84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이 전고점을 뚫고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가게 된다면요. 근데 그 안에는 당연히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간격 대비의 중간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대비의 중간 부분이 8,800원 부근입니다. 8,800원 부근. 그래서 8,800원 부근으로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솔직히 이 개인들은요, 이 머리 꼭대기에서 절대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 꼭대기 매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능력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이제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욕심을 너무 크게 갖다 보면은 먹을 것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7,890원이라는 자리도 아직 재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눌림이 왔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 종목은 무조건 8,800원 갈 거야, 9,840원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유리한 자리에서 뭐 3,800원, 4,000원, 뭐 5,000원 라인 이런 데에서 잡으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신규 진입자한테는 조금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더 간다라고 했을 때 이 7,890원이라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버텨준다면
저라면 3분할 매도를 할 것 같아요. 3분할 매도를 할 것 같고, 이 7,890원 있죠? 7,890원에 1차 매도, 그리고 8,370원에 2차 매도, 그리고 8,800원에 3차 매도, 이렇게 3분할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7,000원이라는 종가 대비 7,890원까지만 가도 10% 이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크게 부려도 먹을 것도 못 먹고 손실을 보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제 유념을 해두시고, 항상 이런 저항 라인에 도달할 때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때 지지 라인에 도달을 했을 때 프로그램 매수 매도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체들이 그동안 매집한 물량, 아까 전에 이제 외국인이 약 45만 주, 그리고 약 40만 주 정도였죠. 그리고 기관도 약 45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즉,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지 그것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뭐 장중에 4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온다, 지지 라인에서. 그러면 이제 보유자분들도 절반 정도의 비중은 덜어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돌파 라인을 딱 터치를 했는데 거기서 4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보유자분들도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추세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9월 16일에 저가였던 2,440원, 그리고 10월 25일에 저가였던 3,800원 연결하시면 이 추세선이 나오거든요. 이 추세선이 맞닿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자리입니다. 6,170원, 그리고 이때 고가 부근입니다. 이때 고가 자리, 그리고 5일선 부근이에요. 5일선 부근. 6,170원의 방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에는 내가 이제 보유자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을지 정확한 확신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5일선과 11선, 이 두 자리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만약에 얘가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뭐 여기에 음봉이 나왔다고 할게요. 이렇게 윗꼬리를 단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5일선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수급이 안 빠져나갔어. 그러면 홀딩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주도 주체가 40만 주를 던졌어요. 그러면 나도 여기에서는 일단 보유 비중의 절반을 덜어 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비중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내려왔네? 다시 올라가네? 그러면은 내 본절가에서 다시 비중을 채우든 아니면은 남은 비중만 갖고 계속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봉이 나왔는데 80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 그럼 전량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일단은 차익 실현하신 후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평단이 여기 정도이신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버킷 스튜디오는 아직 안 죽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종가가 7,090원에 여기에서 형성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때 이 양봉의 종가. 자, 이 양봉의 종가가 7,210원이거든요. 7,210원. 가장 좋은 것은 7,210원에 안착을 한 게 가장 좋았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210원에 돌파 후 안착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돌파 후 안착 여부를 먼저 보시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오늘의 저가였던 6,820원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추가 매수를 할 영역이 아니다. 6,500원 라인. 자, 이 부분, 즉 5일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까지도 추가 매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추가 매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트레이더다. 만약에 5일선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짧고 치고 나오겠다, 이러신 분들이 아닌 이상 나는 직장인이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계속 할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 잠깐 사이에도 아주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6,820원과 6,500원의 지지를 보시고 6,170원 여기까지는 지지 여부를 보시는 겁니다. 지지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내가 대응이 안 돼서 물을 탄다. 그러면 5,740원에서 물을 타보시는 거야. 만약에 6,170원까지 밀려도요. 6,170원까지 밀려도 버킷 스튜디오가 6,170원이라는 자리를 방어를 해준다면 다시 추가 반등 시 6,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도 다시 6,170원 지지해주면 재돌파 보시는 거예요. 재돌파하면 6,820원까지 내려올 때 다시 6,500원 방어, 그리고 6,820원 재돌파, 그리고 이 자리 이 종가와 7,210원 안착. 그러면 이제 7,890원까지 보시는 거겠죠.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도 사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그 거래 동향 보셨었죠. 자, 이렇게 보면 기관은 5천주밖에 안 던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이때 50만 주 들어온 거 대비 5분의 1 정도만 차익 실현한 거야. 그래서 아직 많이 안 던졌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 확률도 꽤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확률도 꽤 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와 지금 현재 종가 그리고 7,210원 탈환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이라도 장중에 가급적이면 이 종가를 방어를 해주고요. 여기서 7,210원까지 바로 가주는 게 좋고 7,210원 여기까지 터치 후에 내려올 때 이 종가 지켜주고 7,090원 지켜주고 그 다음에 추가 내려온다고 해도 6,820원 지켜주고 다시 7,090원 안착하고 7,210원 돌파 그 다음에 7,890원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1번 시나리오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봉 안에서만 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한가에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한가 이때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7,210원에 잡으신 분들도 7,210원에 잡으신 분들도 나는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어 라는 목표를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6,500원이 오면은 1차 분할 매수 맞죠? 아니면은 관망해 보셨다가 요 자리에서 분할 매수.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봉의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등락폭이 마이너스 15%에서 1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잡으신 분이라면 예민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1차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여기 관망,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반등할 때 6,710원 1차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여기 올 때 2차 분할 매도, 6,500원 돌파한다, 6,820원에 3차 분할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아니면 여기에서 요 두 타점에서 분할 매수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절반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전량 매도해서 탈출을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 두 자리를 지켜준다고 했을 때. 근데 제 기준상 여기는 지켜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못 지켜줘도 5,090원 라인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버킷 스튜디오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요.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반등 시 여기 5,740원과 5,660원에 1차 분할 매도, 그 다음에 6,170원에 2차 분할 매도, 6,500원에 3차 분할 매도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일단 빠져나온 후에 뭐 그 다음에 다시 잡든지 하시는 거예요. 이 종목을 계속 하시고 싶다면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자리만큼은, 이 4,400원이라는 자리만큼은 깨지지 않는 게 좋다. 여기는 손절의 영역이다. 그리고 3,800원은 진짜 이 자리만큼은 꼭 깨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봉상으로도요.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이 밑에, 자, 일봉상으로 봐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 5,090원이라는 자리가 여기에 튼튼한 이제 매물대의 지지가 있는 거고요. 이 4,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밑으로 완전 횡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만큼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800원, 4,400원만큼은 지지를 해줘야 되고 추가 반등 시 5,090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4,400원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이해가 되시겠죠? 일봉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분 봉으로 가볼게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어느 부분에 대응을 봐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60분 봉으로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지지를 보셔야 되느냐? 자, 여기도 이제 답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 60분 봉상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봉이 중심봉이 되는 겁니다. 그 봉의 고가가 6,820원이에요. 6,820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졌죠. 여기서부터 시세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여기예요. 여기 5,140원.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세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아까 간격 대비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시세가 나왔다. 그럼 추가 눌림이 온다면 이 중간 자리인 6,500원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60분 봉상.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여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근데 이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다가 7,210원을 계속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뚫고 올라가서 어디를 돌파해줘야 되냐면 7,390원. 이 자리 7,390원. 이 볼린저 밴드 이게 볼린저 밴드가 아니고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일단은 1차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래서 7,390원의 추가 돌파를 보셔야 됩니다. 7,210원을 먼저 안착을 한 후에 7,390원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5분봉에 나올 거예요. 5분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가 7,580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이 60분 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여기 이게 수렴이기 때문에 수렴 여기를 깨지면은 얘는 여기까지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600원에 여기가 이제 분할 매수 타점인 겁니다. 지키지 못한다면은 이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5,740원 주체들의 평단이죠. 여기가 깨지면 개인들이 또 본절 심리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지키는 게 좋고 여기에서 또 60분 봉상은 분할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5,140원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돌파 라인이 어디요? 60분 봉상 7,210원. 그 다음에 7,390원. 그 다음에 5,000 얼마였지? 7,600원과 7,580원이네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60분 봉상 1차 돌파 라인 7,210원. 그 다음에 2차 돌파 라인이 7,390원. 그 다음에 3차 돌파 라인이 7,580원에서 7,600원 부근이네요. 7,620원 부근. 요 세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은 6,500원. 그리고 5,740원 2차. 그리고 5,140원에서 심리적 가격인 5,000원. 이 세 자리 지켜줘야 돼요. 60분 봉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60분 봉, 저 같은 경우에는 1봉, 그 다음에 60분 봉, 5분 봉을 거의 위주로 봐요. 뭐 10분 봉, 15분 봉, 30분 봉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분 봉과 5분 봉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셔라. 그리고 5분 봉 가볼게요. 자, 5분 봉 가면은 좀 더 그 가격을 세밀하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답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자, 5분 봉상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이 봉이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제가 기준봉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이때 종가가 7,580원이에요. 그리고 고가가 7,890원이고 시가가 7,200원. 보이시죠? 자, 여기가 이 5분봉의 종가가 7,580원. 그래서 아까 거길 돌파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7,620원은 어디냐? 이때 이 7,580원을 돌파했지만 여기서
이 위로 못 올라가고 쭉 밀려 내려왔던 자리 7,620원. 그쵸? 그래서 5분 봉상 고점은 7,620원을 돌파를 해야 전고점인 7,89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음봉 보이죠? 그 맞닿는 자리 7,390원 여기가 지지, 그리고 7,210원 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요 세 자리를 추가 돌파를 해줘야 된다. 지지가 아니라 추가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 지지 라인은 여기서 보게 되시면, 자, 여기서 이 큰 거래량을 터뜨렸던 요 저가 여기를 먼저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5분 봉상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저가 보이시죠? 6,820원. 여기가 깨지면 여기 지지 봐야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깨지게 되면은 6,500원까지 내려옵니다. 자, 여기 241선 지나가고 있죠. 5분 봉상. 지금 이격이 121선까지는 좁혀졌어요. 그리고 241선이 6,500원을 버티고 있고, 이 이격이 있잖아요. 이게 좁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241선이 여기까지 6,820원까지 올라와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5분 봉상 이게 버텨준다면 더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격이 좁혀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6,500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추가 반등 시 6,820원 탈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090원 종가, 그쵸? 그 다음에 7,210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6,5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이탈하기 때문에 5,740원까지 밀린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5,740원의 방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봉상도 중요하고 5분 봉상도 중요하고 1봉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60분 봉상으로도 중요한 가격인 거예요. 5,740원. 그래서 이 가격과 5,660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깨지지 않는 게 좋다. 만약에 그 자리에 깨지면 일단 본전하시고 아니면 약 수익권 챙기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게 좋다. 근데 내 평단이 진짜 유리한 자리에서 잡았다. 뭐 5,500원 이하, 5,000원 이하에서 잡았다. 그러면은 버텨보셔도 되겠죠. 추가 반등하면서 가는 걸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5일선과 11선, 일봉상 이것을 깨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음봉인데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은 이상, 그런 이상 쭉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버킷 스튜디오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신규 진입자이시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아도 항상 매일매일 이제 시세를 주는 주도주는 있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는 이 종목을 단타로 들어갔어. 그럼 단타로 끝내야 됩니다. 근데 단타로 들어갔다가 그날 시세가 나왔어요. 시세가 단타도 내가 원래는 5%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막 15% 20% 쏘네. 그러면 아싸 땡큐 한 거 하시고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단타로 들어갔는데 그런 수익을 줬으면. 근데 들어갔는데 뭐 5% 10%씩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그건 물린 거예요. 애초부터 수익 관점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평단이 뭐 5,570원 여기에서 애초부터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상한가 밑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단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진입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밑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